나의 꿈을 어떻게 구체화할지 다소 막막할 때가 있는데 논문을 무사히 마치고 졸업까지 순탄했으면. 장거리 출퇴근을 하다 보니 마음의 여유가 반갑습니다. 네, 저는 그 비욘드 유토피아 영화에 출연했던 이소연입니다. 사실 우리 일상에 또는 누구에게나 작은 고민이 있지만은 이러한 일상조차 허락되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떠실 것 같아요? 어렵죠? 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는 비욘드 유토피아 영화를 통해서 북한의 실상을 들여다보고 또 우리의 일상에 마주했던 이런 고민들을 함께 또 나누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그런데 누군가에게는 당연하지 않았던 그러한 일상의 힘, 일상의 위대함에 대해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매를 너무 많이 맞아서 저는 한번 탈출했던 사람. 현지 그 브로커한테 잘 있었어? 잘 맞겠나 싶어요. 그래서 아이들은 혹시 비욘드 유토피아 영화 보셨을까요? 네, 맞습니다. 다 보셨나요? 네. 진짜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영화에 담겼던 슬픔과 무게를 좀 내놓고 우리가 공감과 울림이라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소통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좀 좋은 시간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제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는 북한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군대로 자원을 해서 갔습니다. 그래서 상사 월급으로 사탕 씨알도 사기가 사실 힘들었어요. 그때부터 완전 지옥인 거예요. 그래서 당생활 잘 안 하고 오직 자식 입에다가 밥 한 술 넣어주겠다고 장사하다 보니까 이게 여의치 않아서 탈북을 해야 되는구나. 중국까지 딱 왔는데 발각이 되어서 다시 북한으로 북송이 됐습니다. 그러고 감옥 갔더니 감옥에 들어온 90%가 다 탈북인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탈북 동지가 만들어집니다. 탈북 루트를 정하고 탈북을 해서 두 번째는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하나 그때 서점 아르바이트, 고시원 청소, 제가 몸으로 부딪히는 건 다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남겨진 아들을 빨리 돈 벌어서 데려와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돈을 모아가지고 2019년도에 우리 아들이 고등학교 졸업했다. 그러면서 브로커를 찾았습니다. 찾아서 비용을 주고 데려오는 과정에 여러분이 영화에 보신 것처럼 중국에서 잘 안 됐어요. 잘 안 되고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은 이 영화를 가지고 썬댄스 영화제에 간다, 제작사에서. 그래서 영화를 마지막까지 마무리하고 싶다 하는데 굉장한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 제가 북한에서 살아왔던 제 일상을 뒤돌아보고 지옥 같은 북한을 떠올리니까 저를 통해서 또는 제 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세상에 북한의 인권을 알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내가 우리 아들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좀 더 빨리 앞당겨지지 않을까. 그래서 엄마로서 내릴 수 있는 아마 최고의 선택은 이 영화를 제가 하겠다라는 거였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자꾸 이게 설득을 하다 보니 갔더니 관객상 수상하고 영화가 6만 편이 왔습니다. 거기에서 다큐 영화를 12편을 고르는데 저희 영화가 들어갔고 올해 영국 아카데미 세계에서 5편 고르는데 저희가 영화가 또 들어가서 영국 아카데미도 갔다 왔고 내가 우리 아들을 위해서 정말 잘한 선택을 했다. 정말 이 영화를 세상에 알리기를 잘했구나. 그 유명한 하버드 대학교에서 연락이 와서 영화 시사회 한다 그래서 갔습니다. 갔더니 정말 여러분 또래의 미국의 젊은 청년들이 북한의 인권 문제, 대한민국의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분들은 북한의 김정은 핵미사일 도발은 잘 알고 있고
우리는 그보다는 북한 주민의 인권 문제에 초점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리고 그러한 인권 실상 북한의 뭐 강제 수용소, 구금 시설, 그 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북한 당국에 의해서 실종된 이런 분들의 이야기를 그대로 말씀을 다 해주십니다. 거기에서 용기를 얻었죠. 아, 내가 영화 출연하길 잘했고 세상에 알리길 잘했구나. 이분들로부터 제가 희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참 인종이 다르고 말이 안 통하는 이곳에서 북한의 이야기, 우리 아들의 이야기, 북한 인권의 이야기가 이 사람들에게 굉장히 관심 있는 문제였구나라는 데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앞으로도 저는 비욘드 유토피아 영화는 북한 정권에 의해서 지금 감행되고 있는 인권 문제가 나아질 때까지는 우리 영화가 계속 알려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요.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이제는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으시고 또는 여러분이 평소에 궁금했던 거 자유롭게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영화를 보고 나서 들었던 생각은 이제 북한 이탈 주민들에게 되게 자유라는 것이 되게 특별하게 느껴질 것 같은데 대표님께서 느끼는 자유란 어떤 것인지 궁금한데 혹시 답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우리가 자유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태어났을 때부터 그냥 누려가는 거, 우리가 그냥 누리면서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이 자유이기 때문에 사실 체감하지 못하실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참 자유라는 것을 표현할 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굉장히 많은데요.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감시와 통제가 없는 것. 네, 이것도 자유이지 않을까. 제가 오늘 여러분들 만나러 오는데 누가 저한테 어디 가냐 물어본 사람이 없어요. 네, 왜 가느냐 저를 통제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감시와 통제가 없이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거, 우리가 모든 뭔가를 행하면서 살 수 있는 거, 이것이 자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제가 여러분들께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네. 네. 사실 비욘드 유토피아 영화가 제가 해외를 다녀보니까 굉장히 관심도 뜨겁고 해외에서는 지금도 해외 언론에서 100만 이상의 사람들이 봤기 때문에 저희가 감사 인사 영상도 보내고 했거든요. 근데 한국에서 분명히 개봉을 했습니다, 이 영화가. 근데 남북 문제 당사자는 우리인데 왜 개봉한 이후로도 그렇고 사실 이 영화가 관심을 받지 못하는 그런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 젊은 여기 청년분들 입장에서 좀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네, 제가 생각한 답변을 드리자면요. 북한과 남한은 본래 역사적, 지리적, 또 언어적으로 연결된 한 뿌리였지만 지금은 워낙 분단이 고착화되다 보니까 남북한의 심리적 또 사회적 거리가 멀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특히 저희 같은 청년 세대 같은 경우는 전쟁을 직접 겪은 세대가 아니다 보니까 북한 문제에 대해서 무관심해지는 건 어쩌면 당연한 현상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 북한 인권이라는 보편적인 가치도 따라서 북한과 결부시키면 무관심의 영역으로 되는 거죠. 근데 반면에 국제사회는 인권을 전 세계가 수호하고 공유해야 할 가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남북한 문제에서 한 걸음 떨어져서 객관적으로 볼 수 있고 또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큰 것 같아요. 그래서 비욘드 유토피아가 전 세계의 공감과 관심을 불러일으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네. 말씀 들어보니까 심리적 거리라는 것이 굉장히 와닿지 않나요? 네. 그죠? 참 이러한 그 거리를 좁히기 위한 것이 또 우리 남북의 숙제, 우리들이 생각해야 될 숙제가 아닐까 싶은데 그러면 이러한 거리를 좁혀가면서 통일을 하기 위한 노력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제가 답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이제 예주님이 말씀하셨던 심리적 거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공감이 됐는데 또 심리적 거리가 이렇게 벌어진
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저희 남한을 살아가는 그런 청년으로서 이제 뉴스나 어떤 매체를 통해서 보도되는 것들을 보면은 막 북한 정권의 어떤 만행이라고 할 수 있는 뭐 핵 개발, 뭐 미사일 도발, 또 최근에는 그 오물풍선까지 이런 걸 접하다 보니까 북한이라는 딱 생각을 하면은 이게 마음에서 아 쟤네 왜 저러지? 쟤네 싫어요. 그래서 이 거리를 좁히기 위해서는 일단 사실 북한 정권을 움직이고 있는 그 중앙당 숫자는 극소수고 북한 주민들의 숫자는 사실 2,600만 명이나 달하잖아요. 정말 자유와 인권을 박탈당해서 너무나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해야 될 일이 정말 남한 국민, 저희 주변 지인들한테 정말 이렇게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다. 더 나아가서 이제 통일에 대한 그런 당위성까지도 우리가 저들을 살려야 되고 저들에게 자유와 인권을 줘야 되기 때문에 이 통일은 필요하다. 이렇게 좀 이 입장에서 그런 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 게 저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사실 주변 지인들에게 비욘드 유토피아 영화를 되게 추천하고 있고, 만약에 이 유튜브 영상이 이제 링크가 공유돼서 업로드가 되면 저는 바로 뿌릴 예정입니다. 네, 굉장히 훌륭한 제안입니다. 비욘드 유토피아 영화 많이 봐야 되고 우리 이 유튜브 방송 많이 봐야 되고, 사실 우리가 통일을 정말 만들어가는 데는 말씀하신 것처럼 통일을 바라보는 인식에 이러한 인식 같은 것이 전환이 되는 것, 이런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데서부터 통일의 시작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여기서 끝나면 아쉽잖아요. 네. 네, 그래서 여러분이 평소에 혹시 북한 탈북민에게 궁금했던 거, 오늘 이 기회에 질문 주시면 제가 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표님, 제가 질문이 한 가지 있는데요. 좋습니다. 네, 혹시 개인적인 질문인데 최근에 재밌게 보신 드라마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요즘 대세는 눈물의 여왕 아니겠습니까? 끝나서 아쉽죠. 네. 네, 사실 처음에 왔을 때는 개콘 같은 거 보면 말을 못 알아들어서 거기에다가 이게 웃음 코드가 잘 안 맞아요. 그래서 뭐가 그렇게 웃기고 뭐가 그렇게 드라마가 재밌냐 그랬는데, 드라마에서는 그 삼각관계 연애 이런 거 나오면 빠져들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참 재밌게 봤습니다. 또 계십니까? 질문? 대표님, 저도 질문을 하고 싶은데요. 대표님께서 어쨌든 북한에서 굉장히 힘든 삶을 살아오셨고 또 목숨을 걸고 탈북을 하셨고 정말 저희가 다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들을 많이 겪으셨는데, 대표님께서 생각하시기에 대표님의 삶에서 뭔가 최우선 가치나 목표 이런 게 있다면 무엇일지 여쭙고 싶었습니다. 네. 제가 대한민국 와서 이제는 10년 넘게 살아보니까요, 소중함이라는 것이 제 마음에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 소중함이 뭐냐면, 여러분들은 뭐 소중함 하면 가족? 아니면 내가 애착하는 뭐 물건? 그죠? 내가 뭔가 이뤄가는 어떠한 것이 소중함? 근데 저는 제가 살아가는 평범한 일상이 굉장히 소중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참 지킬 만한 가치가 있고, 제가 살아가는 데서 굉장히 이게 행복을 누릴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 제가 살아가는 일상인데, 이제는 또 10년 살고 조금 나이가 먹으니까 이제는 또 뭐가 생기냐면 감사함이라는 게 생기더라고요. 누군가가 나랑 같이 보낼 수 있는 이러한 시간들, 그 모든 것이 다 감사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참 그때마다 제가 북한을 자꾸 되돌아봅니다. 네, 대표님, 제가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이후에 저희가 통일되었을 때, 그리고 또 다른 북한 이탈 주민들께서 남한 사회에 적응하시기 위해서 남한 사람들 그리고 남한 사회에게 좀 요청하거나 부탁하고 싶으신 사항이 있다면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대한민국 먼저 와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사실 대한민국에 와 있는 34,000명이 넘는 이 탈북민들에게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또는 대한민국 사회가 멘토라는 역할을 해줬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탈북민을 처음 만났을 때 말투 이상하네? 고향이 어딘가? 네, 라고 하시기보다는
나는 당신의 동반자가 되어줄 자세가 돼 있다 라는 마음가짐으로 대화를 해주시고 한 발자국 먼저 다가와 주시면 아마 탈북민들의 마음이 활짝 열려서 정착이라는 것이 굉장히 빨라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북한에서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탈북을 결심을 한다고 해서 모두가 탈북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그런 뭐 돈이 좀 많아야 한다거나 뭐 탈북을 하기 위한 그런 조건 같은 것들이 혹시 있을까요? 북한에서 탈출하는 탈북민들은 사실 돈을 가지고 나는 탈북민이 없습니다. 제가 그 돈을 가지고 북한에서 아마 인권이라는 것이 보장이 된 상태다라고 하면 그 무섭고 고통스러운 탈북을 선택을 안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탈북민들하고도 대화 나누고 저도 이렇게 생각했던 부분인데 사실 드라마를 통해서 보여지는 대한민국 실상도 좋지만 저희가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일상 하나하나가 북한 주민들에게 정말 그대로 알려진다면 그러면 저는 돈 많고 적고를 떠나서 많은 북한 주민들이 나도 거기에 가서 한번 그 신비하게 한번 살아보면 좋지 않을까? 라는 선택을 할 것 같은 거예요. 네. 하지만 북한 내에서 정말 북한 주민들에게 먹을 것조차 정말 사소한 권리조차 보장을 안 해주니까 이곳을 탈출해야만이 내가 목숨을 부지하겠구나. 그래서 탈출하는 것 같아요. 대표님 그럼 통일에 관심 없는 2030 청년들에게 한마디 말씀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사실 저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강의 나가다 보면 그러면 좀 굉장히 마음이 무거우면서도 이 친구들에게 내가 어떤 얘기를 해줄까. 근데 뭐냐면 우리가 통일이라는 것은 막연하게 통일되면 우린 잘 살게 될 거야. 좋을 거야. 이런 걸 떠나서 우리 통일은 내 이웃 또는 우리가 만나지 못한 이산가족,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이런 사람들이 내 가족을 만나는 게 통일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정말 내가 친구가 되고 그들에게 우리는 같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게 통일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어느 날 우리가 준비도 안 하고 있을 때 그 통일이 동서독 통일처럼 하루아침에 확 와버렸을 때 우리가 준비 안 했을 때 그 통일을 어떻게 대비할 거냐라는 걸 생각했을 때 저는 최소한의 생각하고 관심은 가지자. 네. 누군가의 일이 아니라 내 일이 될 수 있고 내 가족의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 통일은 우리 대한민국의 일인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우리 또 이야기를 참 재미나게 한 것 같습니다. 그죠? 네, 이게 저기에 제가 최근에 여러 자리에서 많이 뵀던 우리 국장님 와 계십니다. 네, 오늘 저희 함께 했던 이 소감 좀 한마디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사실 20, 30대 청년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인구의 한 30% 정도 되는데 이제 갈수록 우리나라의 통일이라는 게 사실 여러분들의 손에 달려 있다고도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관심도는 사실 여러분들 주지하시다시피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사실 그거를 하루아침에 바꾸는 거는 쉽지 않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걸 하루아침에 바꿀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좀 제대로 알고 바로 아는 거 이거는 좀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의미가 오늘 참 이제 이런 자리에서 많이 이제 좀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하나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를 해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었던 북한이 내 생각과는 좀 다르네 이런 생각을 갖는 거 하나만으로도 사실 오늘의 자리는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자리들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고요. 우리 이소연 대표님 그런 자리 갖게 해주실 수 있도록 팍팍 밀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좀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북한에 대해서 바로 아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지금 못 누리고 있는 자유 또는 인간으로서 받지 못한 존엄
언젠가 그들도 정말 자유와 존엄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바라고, 또 그걸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 세대 간 소통의 문이 활짝 열리고 통일을 위해서 한 발자국 내딛는 대한민국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를요? 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와서 이제는 제 정착의 길에 꽃길만 펼치라고 주시는 꽃인 줄 알고 더 열심히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nd everything you learned was lie. Heroes were actually monsters. There is no freedom, religion, thought, press. 너무 매우 많이 아팠어요. 목사님 오늘 좀 봐주십시오. 빨리 여기 위험한. 살아있대요. 나라서지도 못하고 두고 이제 나로 잘못 만나 그렇지. The regime told us we are living utopia.